정은 오늘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결혼이 이미 끝나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성수동 32평 아파트, 한강이 보이는 고층, 겉으로 보면 완벽한 맞벌이 부부의 보금자리죠. 남편 민준 씨는 IT 기업 팀장, 저는 마케팅 대리. 둘 다 바쁘지만 나름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집이 맞나? 퇴근하면 민준 씨는 소파에 앉아 TV를 켭니다. 저는 주방에서 간단히 식사를 준비하죠. 밥을 먹는 동안에도 각자 휴대폰만 봅니다. 설거지를 끝내면 민준 씨는 침실로, 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대화, 저녁 뭐 먹을래? 아무거나 내일 회식 있어. 그래. 이게 전부였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같은 공간에 사는 타인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타인보다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타인에게는 최소한의 예의라도 갖추니까요. 이게 정상인 걸까? 모든 부부가 이렇게 사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생리가 일주일째 늦어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스트레스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자꾸 속이 메스껍고 피곤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 동료 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혹시 임신?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설마요. 민준 씨와 저는 한 달에 한두 번도 안 되는데요. 그것도 의무처럼 기계적으로. 하지만 퇴근길에 약국에 들렀습니다. 임신 테스트기 2줄. 손이 떨렸습니다. 기쁨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우리가 키울 수 있을까? 다음 날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축하드려요. 6주 차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이 마르고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진단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민준 씨는 뭐라고 할까? 그날 저녁,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민준 씨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을 때, 저는 조용히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거. 민준 씨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어요. 뭔데? 임신했어. 그제야 민준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진단서를 봤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기쁨이 아니었어요. 방황이었습니다. 진짜? 응. 6주 됐대. 민준 씨는 진단서를 내려놓고 머리를 감쌌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왜 기뻐하지 않는 거지? 우리 같이 동거한 지가 3년이나 됐는데. 축하해야 하는데. 민준 씨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모르겠어.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미 혼자구나. 민준 씨는 결국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책임을 선택했죠. 아이가 생겼으니까. 우리 결혼하자. 프러포즈가 아니었습니다. 통보였어요. 민준 씨의 부모님은 몹시 기뻐하셨어요. 드디어 우리 집안에도 손주가. 제 부모님도 안도하셨죠. 그래, 늦었지만 잘 됐다. 모두가 축하했지만 정작 우리 둘은 서로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장은 화려했습니다. 하얀 드레스, 예쁜 꽃, 축하 인사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계속 무너져 내렸어요. 이게 정말 내가 꿈꾸던 결혼일까? 민준 씨는 제 손을 잡고 미소 지었지만
그 손은 차가웠습니다. 온기가 없었어요. 이제 가족이니까. 저는 그 말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그래, 가족.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사랑은 나중에 생길 수도 있잖아. 몇 달 후 아들 윤서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 처음으로 제 품에 안긴 윤서를 보는 순간 저는 울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준 씨도 윤서를 보며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지었어요. 아빠 됐네. 그때만큼은 우리가 정말 가족 같았습니다. 하지만 윤서가 돌이 지나고 두 돌이 지나면서 우리의 일상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준 씨는 점점 늦게 들어왔어요. 회사 일이 바빠졌다고 했죠. 주말에도 노트북을 펴놓고 일했습니다. 저는 육아와 회사 일을 병행하며 지쳐갔어요. 윤서를 재우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나면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 시간이면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여보, 오늘 윤서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어. 그래, 고생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한 적이 있었을까? 어느 날 민준 씨의 휴대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어요. 보통은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진 오빠, 오늘도 수고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 하트 이모티콘. 설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민준 씨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회사 후배겠지. 그냥 친한 동료일 거야.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민준 씨의 야근이 잦아졌습니다. 오늘 프로젝트 마감이라 늦을 것 같아. 팀 회식 있어서 늦어. 클라이언트 미팅이 길어졌어. 저는 믿으려 했어요. 민준 씨는 성실한 사람이니까. 승진도 해야 하니까. 하지만 어느 날 민준 씨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선물한 향수가 아니었어요. 여보, 이 향수. 아, 회사에서 후배가 샘플 나눠줬어. 별거 아니야. 민준 씨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 웃음이 거짓이라는 걸. 내가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민준 씨가 또 야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윤서를 친정에 맡기고 민준 씨의 회사 근처로 갔어요. 오후 9시 회사 건물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민준 씨가 나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는 젊고 예쁜 여자가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 하얀 피부, 20대 후반쯤 돼 보였어요. 둘은 나란히 걸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표정, 저는 처음 봤어요. 그렇게 밝게 웃는 민준 씨를. 제 앞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진짜였구나.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그들을 지켜봤어요. 민준 씨는 그 여자의 어깨를 감싸며 웃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그날 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멍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준 씨는 아직 안 들어와 있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민준 씨가 들어왔어요. 어? 앉았어? 오늘 야근이었어? 응, 힘들었어. 민준 씨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민준 씨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래? 뭔가 잘못 먹었어? 아니,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사람과의 결혼은 도대체 뭐였을까? 며칠 후, 저는 민준 씨의 휴대폰을 받습니다. 저도 이런 짓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 씨가 샤워하는 동안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열었어요. 카톡, 수진. 스크롤을 내리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오빠랑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나도. 너 때문에 요즘 출근이 기대돼. 그리고 마지막 대화. 수진 오빠, 나 말이 있어요. 민준 뭔데? 수진 나중에 만나서 얘기할게요. 중요한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혹시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저도 그때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혼자 끙끙 앓았죠. 만약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려줄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계속 들려드릴게요. 그 중요한 얘기가 뭔지 알게 되기까지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준 씨는 윤서를 데리고 공원에 나간 상태였고 저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긴 생머리, 하얀 피부. 그날 밤 봤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누구세요? 저 수진이에요. 민준 씨의 회사 후배요. 수진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수진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들어오세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어요. 소파에 앉더니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차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준 씨와 무슨 사이인가요? 수진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사랑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속 마지막 희망이 부서졌습니다. 그래서요? 하지만 이젠 끝내려고요. 수진 씨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게 건넸어요. 저는 그 봉투를 열었습니다. 산부인과 진단서, 임신 8주. 이게 민준 씨의 아이예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진단서를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임신? 전 처음엔 몰랐어요. 민준 씨가 결혼한 걸.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은 저한테 말했어요. 결혼은 했지만 사랑은 없다고. 책임감으로만 산다고. 그래서 저는 제가 그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았어요. 그분이 불행한 건 저 때문도, 당신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분 자신이 도망치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책임져야 해요. 하지만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왔어요. 당신한테 말하려고. 수진 씨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진단서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윤서의 목소리였어요. 민준 씨가 윤서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아, 집에 있었어. 나갔나 했네. 민준 씨는 평소처럼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천천히 진단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준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수진 씨가 왔다 갔어요. 민준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서는 상황을 모른 채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어요. 윤서야, 할머니한테 전화해 볼까? 할머니 집 가고 싶지? 응. 저는 친정 엄마께 전화를 걸어 윤서를 부탁했습니다. 30분 후 엄마가 오셔서 윤서를 데려가셨어요. 이제 집엔 저와 민준 씨 단둘뿐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소파에 앉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어쩌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어쩌다가 아니었어요. 선택이었어요. 매 순간 선택한 거예요. 저랑 결혼할 때도, 윤서를 키울 때도, 그 사람을 만날 때도 전부 당신의 선택이었어요. 민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저한테 책임을 졌지만 결국 아무에게도 진심을 주지 않았어요.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어요. 수진 씨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세 사람이 한 공간에 모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 저는 아이를 낳을 거예요. 혼자서요. 민준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당신은 선택할 필요 없어요. 저도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두 개의 거짓 대신 하나의 진실로 살고 싶어요. 수진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녀도 저를 봤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해했습니다. 우리 둘 다 같은 사람에게 속았다는 걸. 저는 민준 씨를 돌아봤습니다. 저도 결정했어요. 지연아. 난 당신의 의무로 살고 싶지 않아요. 이제 나를 위한 선택을 할 거예요. 민준 씨는 무너졌습니다. 처음으로 민준 씨가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데는 3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마지막까지 말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진심으로 시작한 적이 없잖아요. 양육권은 제가 가졌어요. 민준 씨는 매달 양육비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윤서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생각보다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엄마, 괜찮아. 우리 둘이서도 재밌게 살 수 있어. 그 말에 저는 윤서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꼭 행복하게 키울 거야. 새 아파트로 이사한 날,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왔어요. 처음으로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여기 좋다. 윤서가 새 방에서 뛰어놀았어요. 저는 윤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슬픔보다는 평온이, 후회보다는 기대가 더 컸어요. 며칠 후 수진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우리 각자 잘 살아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도요. 건강한 아이 낳으세요. 우리는 서로를 용서한 건 아니었어요. 다만 더 이상 서로에게 얽매이지 않기로 한 거였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어요. 윤서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수입도 적었고 모든 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윤서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TV를 보는 그 시간들이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어느 일요일 아침 윤서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행복해? 저는 윤서를 안으며 대답했어요. 응. 엄마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 그리고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반쪽의 결혼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어요. 민준 씨가 주지 못한 사랑, 수진 씨가 빼앗아간 시간,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저 지나간 이야기였어요. 저는 이제 저를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윤서와 함께 천천히 한 걸음씩. 새벽의 서울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저는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